돈을 갚지 않아도 사기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게 또 어떠한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백투더 베이직이라고 사기죄 기본 개념으로 들어가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형법 347조 1항에 사기죄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을 기망하여, 기망은 속이는 거죠.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죄가 되려면 속여야 되겠죠. 속인 게 아닌 경우는 안 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지가 하도 배가 고파서 식당에 갔어요. 가서 이제 무조건 뭐 국밥을 하나 시켜서 먹었습니다. 마치 이제 돈을 줄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주인 입장에서는 이 거지가 굉장히 불쌍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돈 받을 생각은 안 하고 국밥을 준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기망행위는 있었는데 기망행위에 의해서 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속아서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사기 미수죄에 해당되고요. 기망행위는 있었으니까. 그게 이제 인과관계라 그러는데 원인과 결과가 단절된 거죠. 이쪽에선 속였는데 그것 때문에 준 게 아니고 측은해서 준 거니까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형법에 그 기망행위가 없는 경우, 우리가 이제 그 많은 경우에 이제 항상 제가 이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용사금으로 별명을 사람들이 지어주던데 용도 사기인 경우에 보면은 빌려가는 돈의 그 용도 자체, 다시 말해서 뭐 기계를 구입하는데 1억 원을 빌려달라 그래서 진짜 기계를 사는 줄 알고 돈을 줬는데 나중에 그 돈을 가져가서 자기 빚 갚는 데 썼다. 처음부터 자기 빚 갚는 데 쓸 줄 알았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기망행위가 있었잖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자기 빚 갚는 데 쓰려고 하는데 기계를 산다고 이렇게 속인 거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갚을 의사나 능력을 조사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1억 원을 이제 빌려주는데 그 사기꾼의 통장으로 이제 넣어준다면 그 돈이 어디로 빠져나갔는지만 조사하면 바로 이제 혐의를 밝힐 수가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빌린 거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기망행위를 우리가 뭘로 판단하느냐 하면은 그 사람의 빌려갈 당시에 그 갚을 의사, 처음부터 떼먹으려고 그랬는지 그 의사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갚을 능력을 조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게 이제 그 당시의 재산 상태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용도 사기인 경우는 용도만 우리가 그 차용증에 명확히 한다면 갚을 의사나 능력을 조사할 필요가 없고 어쨌든 간에 이제 기망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사기꾼 그 사기 사건에 있어서 피해가 회수되는 게 몇 %인 줄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3%밖에 안 돼요. 우리가 1억 원을 사기를 당했다 그러면 300만 원만 회수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고소를 했을 경우죠. 고소를 안 한 사건도 되게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 손을 떠난다면 회수가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가 거의 없다고 보이죠. 그리고 이제 기망행위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가장 재미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창원지방법원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피해자한테 돈을 빌려주면 물류 관련 사업을 해가지고 그 이자를 많이 주겠다 이렇게 속였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몇 년에 걸쳐서 토탈 86억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 원금은 당연하고 이자도 20몇 억인가 더 줬어요. 토탈 113억을 이제 갚았거든요. 빌린 게 86억인데 113억이면 얼마입니까? 이자가 27억인가요? 근데 둘이가 이제 분쟁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피해자가 돈 빌려준 사람이 상대방을 상대로 사기죄로 이 사람이 말이지 돈을 물류 사업한다 그래가지고 돈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물류 사업을 한 게 아니고 그 돈을 가져가서 사채놀이하고 뭐 이상한 데 하면서 돌려막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나는 처음부터 물류 사업 안 올 줄 알았으면 돈을 안 빌려줬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는데 이 피고인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은 나는 원금에다가 이자도 지금 27억인가 더 줬는데 이게 무슨 사기죄가 되느냐, 난 무죄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기망 속여서 처분 행위가 있으면, 다시 말해서 속았기 때문에 돈을 줬다면 그걸로서 사기죄는 이제 기수, 사기 행위가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 이후에 이자를 준 거는 사기죄가 완성된 이후에 사정 변경에 불과하다 이래가지고 실형 3년이 선고됐습니다. 재밌는 판결이죠. 그러니까는 그 속여서 돈을 준 것이 아니라면 그 사기죄가 안 되는 거죠. 예. 검사님이 이제 처음에 백투더 베이직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말씀하셨을 때 기본으로
알려주신 게 있었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는데 듣고 보니까 그간 그렇게 계속 얘기해 주셨던 내용들이네요.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는지 봐야 한다. 그래야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알 수 있다. 판단할 수 있다. 네, 그렇죠.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만약에 그런 거를 몰랐다거나 의식하지 않았다면 사기는 아니니까. 네. 네, 제가 또 질문했는데 또 정말 간단하고 명료한 또 답변 주시고 간단하게 정리를 잘 해주셔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요거는 조금 제 사육을 좀 챙기는 것 같기도 한데 친구들이 얼마 전에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사이에서 뭐 직업을 속인다던가 나이를 속인다던가 성형을 해놓고 자연 미인이다, 자연 얼굴이다 뭐 이런 식으로 속이고 교제를 하면 사기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금전적 손실이 있었냐? 그런 거 말고 그냥 그렇게 하면 사기냐? 사기라는 애들도 있고 사기가 아니다라는 애들도 있는데 저는 사실 답을 알고 있거든요. 검사님한테 많이 들어서. 근데 이제 검사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시면 더 명쾌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형법의 어떤 그 구성 요건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일단 그거부터 출발을 해야죠. 그러니까 모든 형사처벌을 하려면 죄형 법정주의에서 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이제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형법 347조 1항에 사기죄에 대해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결국 사람을 속여서 재산을 취득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는 경우는 안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는 지금 얘기한 대로 이렇게 속여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게 뭐냐면 금전을 최소한 요구하는 그게 있어야죠. 그래서 이러하니까 이렇게 속이면서 돈을 뭐 이렇게 달라 그러든지 뭐 그런 게 있어야 그걸 이제 법적으로 범죄 실행의 착수라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최소한 사기 미수죄는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닌 경우는 처벌하기가 어렵죠. 특히 이제 내가 올해로서 이제 33년 차 이 검사인데 그동안 수많은 사기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이게 남녀 간의 애정 관계, 이 교제를 이유로 해서 사기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떤 경우는 여자가 사기꾼인 경우가 있고 남자가 사기꾼인 경우가 있고. 근데 그걸 쭉 분석을 했더니 아주 재밌는 그 단계가 있더라고요. 끝까지 가는 단계가.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만나서 이 사기꾼이 이제 현혹시켜가지고 이제 사기를 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처음부터 시나리오를 얘기를 하죠. 굉장히 자기가 어렵게 자랐던 그 인간 휴먼 드라마 그걸 얘기를 하면서 자기 이제 속내인 것처럼 하면서 허위의 그 스토리를 이제 얘기를 해요, 상대방한테. 그러면 상대방이 그 말에 감동이 돼서 또 상대방이 자기의 또 속내를 얘기해요. 그러면 그 사람 말 속에서 어떤 약점이 있고 성격이 어떻고 다 분석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사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면은 감동을 받아서. 그리고 지금 굉장히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 그러면 피해자가 스스로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서 줘요. 그러고 나서 조금 사귀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생활비를 이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줘요. 요구를 하죠. 그러면 뭐 생활비 주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생활비는 뭡니까? 주는 거는 소비할 걸 전제로 해서 주는 거니까 그 안 갚아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조금 발전을 하면 그 다음에는 뭘 얘기하면 이제 돈을 빌려달라 그래요. 사업 작업 내지는 뭐 당장 뭐 하는데 필요하다면서 처음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조금씩 높여가거든요. 근데 워낙 또 이게 잘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그런 면에 감동이 돼가지고 뭐 차용증 받을 생각을 안 해. 근데 한 그게 금액이 사건들 보니까 한 1억 원 거의 가까이 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피해자 측에서 이제 차용증도 받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 끝날 때 한 1억 원 사기를 친다 그러면 끝에 한 뭐 2천이나 한 3천 정도 될 때 이제 이렇게 차용증을 받더라고요. 결국 이제 돈이 목적대로 한 1억 원 정도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서로 막 싸우고 해서 결국 이제 피해자가 고소를 하게 되는데, 결국 그것도 열심히 조사를 해야죠. 사기꾼은 뭐 마지막에 이렇게 차용증 쓴 것도 다 그냥 좋아서 준 거고 그냥 하도 뭐라 그러길래 그냥 형식적으로 써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밝힐 수 있는 거는 결국 뭐 차용증이라도 있는 거 이런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이제 쭉 수사를 하면서 내린 결론이, 그 남녀 간에 만난 기간이 짧은데 뭐 한두 달 됐는데 갑자기 돈을 요구한다. 이거는 100% 사기입니다.
이 사기꾼이 사랑한 거는 당신 자체가 아니고 당신의 돈을 사랑한 겁니다. 금전적 손실이 없으면 사기죄는 아니고, 그래도 이제 속아서 교제를 했을 때 금전적 손실을 볼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 네. 얘기 들으면서 검사님이 강연 때 매번 하시던 사기는 맞지만 사기죄는 아니다. 맞습니다. 요 말이 떠올랐습니다. 빌리지는 데 떠올리면 됩니다. 그렇죠. 네. 검사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